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네, 코로나 중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몸이 좀 나아져서 사실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을 좀 하고 뒷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온도 정상화가 되어졌고, 다른 막 이렇게 나쁜 현상들도 다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눈이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부은 아침이고요. 책을 마음껏 읽으려고 폈는데 책이 눈이 아파갖고 옛날보다 못 듣겠어요. 그러나 회복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이랬습니다. 진짜 안 좋았는데 끙끙 앓는 하루였고요. 만약에 미국에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정말 힘들었을 하루가 오늘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으로 새벽 1시에서 2시 그 사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빠졌어요. 뭐 반도체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폭락을 했고, 뭐 나스닥 기술주들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 나락으로 갔고 4만 달러 깨지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쫙 반등을 하면서 전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저차가 무지하게 큰 날인데요. 고저차를 살펴보면 S&P는 88포인트의 고저차가 아니죠. 저점 대비 종가 차이가 88포인트, 다우는 429포인트, 그러니까 36,000에서 429포인트면 1%가 넘는 거고, S&P도 4,600에서 88포인트면 거의 2%가 반등했다라는 거고요. 나스닥은 41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5,000이 안 되는 14,942로 마무리됐는데 400포인트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얼마예요? 거의 3% 가까이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저점 대비 거의 3% 가까이. 그러면 장중에 얼마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함의가 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레피킨님이 이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블룸버그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게 파월이 economy expanding at fast pace, 그리고 노동시장은 대단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강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고착화를 막겠다. 그리고 연준 정책은 광범위하게 앞을 내다봐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연준의 인식이 경제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는 점하고, 그 다음 노동시장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상승 고착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 고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걸거치는 건 뭐예요? 페드에서 여지껏 그거를 하고 싶어도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해도 항상 방해가 됐던 건 뭐죠? 고용 상황이 어떠느냐, 경기 상황이 어떠느냐였는데, 경제 상황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용 상황도 팽창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참 어떻게 할까요? 네, 행동을 할 겁니다. 빠른 행동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지원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그 시장을 가로막는 정도 수준의 강력한 정책은 안 할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의 축소, 양적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시장에서는 뭐 이미 예상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전날 어제 오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3번이 아니고 4번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에 369 10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아니다, 369 12월 달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번 인상을 할 거다. 그리고 또 걸출한 CEO죠.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도 2022년 연준은 금리를 4번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어디서 했어? JP 모건 헬스케어 연간
하는 거 있잖아요.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 그 모두 발언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4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기술주들 장중에 정말 박살 났습니다. 새벽 2시에 ASML 같은 건 5%씩 빠졌고요. 그 반도체 주식들은 대부분 좀 어마무시하게 빠졌고, 테슬라도 뭐 1000불 깨지면서 빠졌죠. 그리고 제일 심했던 거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4만 달러가 깨지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약진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었던 그 주체들이 몇 개 있는데,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테슬라 주가가 저점에서 개파락하고 시작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센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끝에 개파락을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앞장서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심각한 자산 중에 하나는 계속 제가 걱정을 했던 자산인 비트 자산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 자산이 보시면 지옥 갔다 왔어요. 4만 달러가 깨지면서 3만 9천 달러 때까지 이렇게 갑자기 쑥 빠졌죠. 쑥 빠졌어요. 이거는 패닉 바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거는 패닉 바잉이 나온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에서 그거죠. 그 반대 매매가 나와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다음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보면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좀 문제가 되죠. 기술적 반등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반대 매매 한번 나와서 하락에 한번 하이라이트를 지나긴 했다라고 기술적으로만, 저 잘 모르죠. 저 비트코인 잘 모르니까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는 지금 인텔입니다. 오늘 장중에 반도체 주식들이 거의 패닉이 났어요. 패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텔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아니구나.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말씀드렸나? 월요일 날 아닌데. 네, 월요일 날 아니고 그 전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텔이 앞으로 어떤 공정을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엘더레이크에 의한 이어 사파이어 래피드, 그 다음에 TSMC의 3나노 공정을 얘네가 가지고 갈 것인지 여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3나노 공정을 선점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라자 코드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폰테베키오까지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인텔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점유율 80% 이상의 강한 강자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루어진 주가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저평가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예정이죠. 재미난 상황이 될 거예요. 예, 재미난 헤비급 펀치가 쉬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 펀치를 휘둘러 댈 때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이제 가제서울이 그걸 얘기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그림을 월가에서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에 비해서 기술적인 이해도가 뛰어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기술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노출도가 있잖아요. 항상 여기 기술적인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일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월가보다는 저희가 기술적인 그 이해도는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분석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나스닥 지수도 새벽 2시쯤에 진짜 장중에 새벽 1시 2시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빠졌다 장중 고점으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기준으로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올라왔던
있던 자리에서 오늘 저점이 얼마가 빠졌냐면 약 8.5% 수준의 조정을 보였어요. 8.5%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 8.5% 정도의 조정이면 이 정도면 조정 다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 9월달 조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끝낼 거냐라는 고민을 이제 한번 시작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S&P는 대신에 5% 정도밖에 낙폭을 기록하지 않았고, 뭐 다우는 뭐 아예 더 그랬으니까.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조금 낙폭이 더 있었으면 이번 그 금리 인상 쇼크에 대한 것을 시장이 소화를 다 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제 기술주인 나스닥이 8.5% 빠졌으면 적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고점은 더 전에는 조금 더 높았었죠, 지수가. 그러니까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이제 열어둬야 된다.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이 파월 의장의 이 얘기를 또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중요해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노동시장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얘기에 대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죄송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이번 주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CPI가 나오잖아요. 지금 예상이 한 7.1% 12월달 CPI가 나오고 근원 CPI는 5.4% 정도 나오는데 당연히 11월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고, 그냥 높은 수치가 아니고 아주 높은 수치니까 여기에 따라 시장이 또다시 반응을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을 시장의 분기 하락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니까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으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라고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 한 10% 정도대 하락을 하면 이거 이 정도면 뭐 조정 뭐 많이 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거의 근접을 했고 S&P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지가 남았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CPI가 나왔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장 총 조정의 그 수준을 결정짓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다른 자산들의 가격을 좀 보면요, 금값은 1,800불을 회복을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1,800불에서 크게 안 밀리는 거 봐서는 이제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나지 나라고 이제 시장이 외치는 듯 보입니다. 금값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바로 나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하죠. 78.41달러로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는 다시 강세를 갔는데요. 이번 달러 강세는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나타난 강세입니다. 엔화는 이번 장에 보여주었던 약세를 추가로 더 이상 시연하진 않고 있어요. 116엔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15엔대에서 안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조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5년물로 지금 YCC를 타겟팅을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10년물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국면들이 일본의 변형된 테이퍼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조금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1198원 14전으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만, 다른 통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위안화는 6.3811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화 환율을 잘 보셔야 될 대목은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원화가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통화 가치의 흐름과 잘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장의 핵심만 잘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 갖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한번 한국 마감할 때 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주고받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제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저평가된 주식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고 수혜가 좀 예상되니까 올라오고 기술주들은 좀 빠졌는데 테이퍼링 말고 이제 양적 긴축은 신흥국한테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성장주가 빠지는데 신흥국의 성장주는 위치가 더 좋은 위치는 더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술주보다 신흥국의 기술주들 위치가 더 좋지는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서 가격 부담이 있는 신흥국의 기술주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항상 주식의 최고 강점은 싸다는 거고 최고 약점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뚝심 있게 한번 끌고 가시면 좋겠고, 다행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램 반도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디램의 저점이 우리가 2분기로 봤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았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시안 공장이 저렇게 트러블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반등 시점이 빨라진다면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하반기를 본 2분기에서의 시장 반등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주들 중에 좋은 기술주들 떨어지는 건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IT들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빨리 몸 나와서 오늘 같은 날은 상담 많이 하면 참 좋은데 실시간으로, 그죠? 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저도 오늘도 몸 관리 잘해서 내일은 목소리도 좋게 눈도 좀 안 붓고 해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